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해상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마트폰 스펙이라는 걸 알아볼 때 항상 DPI와 PPI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면 DPI는 도트 퍼 인치의 약자이고 PPI는 픽셀 퍼 인치의 약자입니다. DPI는 어떤 디스플레이에 맞는 화면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제작 시 해상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PI는 이런 DPI로 제작된 이미지나 화면이 물리적으로 화면에 표현될 때 표현되는 단위를 나타냅니다. 즉, DPI로 제작된 화면을 보여주는 단위가 바로 PPI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 왼쪽 그림은 우리가 DPI로 스마트폰 화면을 표현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PPI로 스마트폰 화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DPI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때 72 DPI로 설정을 해놓고 놨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갤럭시 S3는 720에 1280, 그 다음에 아이폰 4는 640에 960, 뭐 이런 식으로 DPI 기준으로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실제 단말기에 들어가서 표현이 될 때는, 자,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는 4.8인치에 306 PPI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 같은 경우에는 4.3인치에 285 PPI, 그 다음에 아이폰 4나 아이폰 3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화면에 326 PPI, 163 PPI,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PPI가 크다는 것은 물리적인 가로와 세로 1인치 안에 더 많은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니까 다시 얘기해서 더 오밀조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4는 해상도 사이즈가 DPI 기준으로 640에 960이고, 그 다음에 갤럭시 S2는 480에 800으로 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DPI 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4의 그 DPI 사이즈가 갤럭시 S2보다 1.5배 정도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큰 DPI로 제작은 되었지만 실제 단말기로 표현이 되어질 때는,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갤럭시 S2는 4.3인치, 그 다음에 아이폰 4는 3.5인치에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작은 화면을 가진 아이폰 4가 갤럭시 S2보다 1인치 안에 표현되는 픽셀이 더 많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더 조밀하다는 뜻입니다. 자, 일반 사용자들은 단순히 몇 인치냐를 두고 화면이 큰 갤럭시 S2가 더 고해상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같은 그 제작자들 입장에서는요, 아이폰 4가 더 고해상도 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두 폰을 비교했을 때 예이고요.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제작자들은 PPI보다는 DPI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 과정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해상도 얘기인데요. 포토샵에서 DPI 기준으로 제작을 할 때는 반드시 DPI 72로 설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100%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처음에 앱 디자인을 할 때 어떤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해야 하는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앞 과정에서 알아봤듯이 앱 특성과 각 제작사마다 그렇게 어떤 해상도를 놓고 제작을 하는지는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예를 들어 아이폰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아이폰 4를 기준으로 제작을 많이 하게 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HDPI인 480에 800을 기준으로 많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갤럭시 노트 1, 2와 갤럭시 S3와 같은 고해상도 폰, 즉 XHDPI의 고해상도 폰이 출시되면서 XHDPI인 720에 100, 1280, 즉 720에 1180으로도 제작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자, 화면을 보면 지금 이거는 안드로이드 기준
설명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보통 480의 800 디스플레이, 즉 DPI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초 디자이너가 이와 같이 480의 800으로 놓고 제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앱을 마켓에 올렸을 때 다운로드 받는 핸드폰이 갤럭시 S3나 아니면 갤럭시 노트와 같은 고해상도 폰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디자이너가 생각되어야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만든 480의 800인 이 화면이 고해상도 폰인 720의 1280 폰에 그대로 적용되게 할 것이냐, 요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라인 패치라든지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비율에 맞게 다시 조절이 돼서 서비스를 하게 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기본 사이즈 480의 800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한 것을 고해상도 폰에 그대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최초 디자인했던 비율과 크기가 그대로 늘어나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굳이 별도의 작업을 안 해주고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HDPI나 MDPI 하나의 디스플레이에만 맞게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지만, 또 단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지가 강제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초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던 해상도보다 조금 깨져 보이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또 다르게 만약에 라인 패치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HDPI 폰의 서비스가 되어질 때는 최초 디자인한 거와 맞게 디자인 되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 우리가 라인 패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제가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라인 패치가 들어가겠죠. 또는 상단 타이틀 부분도 이 부분이 라인 패치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돼서 고해상도 폰으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이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늘어나게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라인 패치를 적용할 때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면에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할 경우에 볼 수 있는 거는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최초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되 늘어나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는 이런 부분이 지금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화면에 맞게 늘어나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내가 어느 해상도에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초 디자인을 했을 때 라인 패치가 들어가는 부분과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좀 구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는 조금 디자인에 제한이 간다든지 또는 디자인이 조금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몰입형 앱이라고 그러고 관리형 앱이라고 그러죠. 크게 이제 보통 앱을 두 가지로 보는데, 몰입형 앱이라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앱으로서 어떤 게임을 즐긴다든지 또는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앱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고정 사이즈로 제작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신저, 특히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관리형 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 패치를 써서, 화면에 맞게 자동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의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아이폰, 이게 지금 4 사이즈인데요. 아이폰 4가 기준이 아니라 원래는 아이폰 3, 320에 480이 기준인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라인 패치를 이용해서 큰 단말기도 이렇게 늘어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아이폰 3보다는 아이폰 4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제작할 때부터 아예 아이폰 4 사이즈인 640에 960으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줄여져서 아이폰 3 같은 데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제작할 때, 각 디스플레이에 맞는 해상도로 앱 디자인을 할 때는요, 내가 어떤 단말기가 타겟인지 또는 어떤 운영체제를 타겟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제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맞다는 없고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앱의 특성에 맞게 적당한 해상도를 골라서 포토샵에서 제작을 하면 우리가 그 별도의 작업 없이 앱 디자인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